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 이름은 서윤희입니다. 지금 저는 지방의 작은 병원 6인실 창가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초가을 바람이 불고 참 이상하게도 하늘은 매일같이 쨍합니다. 그저 맑기만 한 하늘을 보며 마음 한쪽에서는 어쩐지 억울하단 생각도 들어요. 이토록 아름다운 계절에 나는 왜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며칠 전 의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말기 위암입니다. 지금은 사기이고 간과 림프까지 전이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그 말이 입안에서만 맴돌고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 앞서 떠오른 얼굴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 제가 평생 친구라고만 부르며 곁에 두었던 그 사람.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사람의 이름이 혀끝을 맴돌았습니다. 그토록 말하고 싶었던 한마디, 하지만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 고백이 이제 와서야 이토록 선명하게 입안에서 맴도는 걸 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침묵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나는 그 침묵을 깰 준비를 하려 합니다. 말하지 못했던 내 마음, 숨기기만 했던 감정들, 그 모든 것을 이 글을 통해 천천히 고백해 보려 합니다. 혹시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혹시 그 사람이 지금도 제 옆에 남아 있다면 부디 너무 늦지 않았기를. 내가 그에게 도착하기까지 이 남은 시간이 아직 내게는 허락된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그리고 한 줄 한 줄 제 마음을 다해 꺼내보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습니다.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고 목소리는 목젖 위에서 맴돌다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상민아. 단 3글자. 그게 그렇게 어렵더군요. 나는 수십 년을 함께 지내면서도 그 사람을 친구라 불렀습니다. 정확히는 가장 가까운 친구. 그 말 안에는 너무 많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를 아는 편안함, 그 너머를 넘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넘을 수 없다는 체념. 그 사람은 나보다 1살 많았습니다. 대학교 1학년 OT에서 처음 마주한 그날 이후 우리는 거의 매일 붙어 다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잘 맞는 성격이라 생각했어요. 같은 과목을 듣고 같은 책을 읽고 같은 방식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는 그 사람의 숨소리 하나에도 민감해졌습니다. 그가 웃으면 괜히 나도 웃게 되고 그가 슬픈 날엔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조였지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친구가 아니라 사랑이구나.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사귀는 여자친구, 헤어진 연인, 잠깐 스쳐간 만남까지. 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민을 나누고 때로는 상처 입은 그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여 주면서도 속으로는 끝없이 무너졌습니다. 상민아, 나도 아파. 이 말 한마디가 목구멍에서 수백 번 올라왔다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백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망칠까봐. 그렇게 말도 못하고 매번 조금씩 물러섰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그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읽던 내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참 서글픕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는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명절이면 안부를 주고받고 가끔 만나 밥을 먹고 그의 아이가 대학에 붙었다는 소식도 들었죠. 그는 여전히 나의 가장 친한 친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말이 나를 보호하는 동시에 묶어두는 족쇄처럼 느껴졌지만요. 그리고 지금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그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봅니다. 상민아. 처음으로 숨죽이지 않고 부른 이름.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 내 귀에조차 들리지 않는 듯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사랑은 침묵 속에서 썩어가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나도 그 침묵에 갇힌 채 조금씩 시들어갔다는 걸요. 내가 가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지금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에게 말하겠다고. 비록 늦었을지라도 그 마음을 고백하겠다고요. 그 사람이 처음 내게 손을 내밀었던 순간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캠퍼스 잔디밭 새내기 환영회가 끝난 뒤였죠. 같이 도서관 갈래요? 그 한마디에 나는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한 사람에게 매달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무심한 듯 따뜻했고 과묵한 듯 유쾌했습니다.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지 않아서 더 궁금해지는 사람이었죠. 나는 그 사람의 옆에 있는 게 좋았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시간들. 그 사람도 그랬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그가 종종 말하던 그 문장을 나는 몇 년이고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아두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말이 사랑의 다른 표현일까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그는 늘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 용기를 내지 않았고요. 우리 사이가 망가질까 봐 무서웠다는 말은 핑계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는 거절이 두려웠던 걸지도요. 거절당한 후 그 사람의 곁에 머무를 수 없을까 봐. 그래서 나는 항상 조금 부족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덜 기대고 조금 덜 바라는 사람으로. 그러는 사이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나는 졸업 후 교사가 되었고 그는 건축 설계사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은 계속 이어졌지만 그 간격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결혼 소식을 전해 들었죠. 상민이 결혼한대. 다음 달에. 공통 친구가 전해준 소식에 나는 웃으며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혼자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왜 나는 아무 말도 못했을까? 왜 그토록 오래 옆에 있었으면서 왜 한 번도 내 마음을 말하지 못했을까? 그 사람의 결혼식장에 들어서던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 인생의 봄이었구나. 하지만 나는 그 봄이 지나가는 것을 붙잡을 수 없었다는 걸. 그 뒤로 나는 연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소개팅이 있었고 짧은 만남도 있었지만 그 어떤 관계도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묻지 않았고 나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 말고는 아무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그 봄을 다시 떠올립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망설이지 않고 말할 겁니다. 나 너 좋아해. 아니 사랑해. 비록 그 말이 모든 걸 끝내게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 인생을 조금 더 후회 없이 살 수 있었을 테니까요. 며칠 전 그가 병원에 다녀갔습니다. 상민이 그 사람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마구 뛰었지만 몸은 도리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작은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고 의자에 조용히 앉아 말없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마치 대학 시절 도서관 계단에 나란히 앉아 있던 그 시절처럼. 그때도 우리는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편안한 시간이 있었고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숨결 사이로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많이 휘어졌고 손등에는 작은 검버섯이 보였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구나 싶었어요. 그는 내 건강 상태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바람 좋다. 너는 아직도 가을을 좋아하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응, 지금도 여전히. 그 순간 나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너랑 함께한 봄도 좋았지만 가을은 늘 내가 생각나는 계절이었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노트 하나. 겉표지는 많이 해졌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이거 너한테 빌린 거.
예전에 너한테 시집 하나 빌려갔었지. 그가 건넨 그 노트에는 내가 대학 시절 수업 노트 대신 끄적이던 짧은 글귀들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아직도 갖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말했다. 그때 이거 보면서 많이 울었어. 너는 늘 밝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웠던 것 같더라. 그리고 덧붙였죠. 내가 몰랐던 게 많더라. 지금도 좀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작 괜찮아. 그 한마디를 내뱉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자리를 떴고 병실 문을 닫기 직전 조용히 말했습니다. 또 올게. 그리고 그때는 내 얘기 좀 더 들어보고 싶다. 그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나는 지금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내 안에 무언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다음에 그가 다시 오면 이번에는 꼭 말할 거라고. 내가 그를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아직도 그 마음이 남아 있다는 걸. 내가 그 사람을 잊지 못한 이유는 그 사람이 특별해서라기보다 내 인생이 그 사람으로부터 한 발짝도 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결혼하지 않은 내 삶을 사람들은 종종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처음엔 소개팅, 그 다음엔 걱정, 나중엔 안쓰러움이 됐죠. 하지만 나는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곁이라는 자리가 너무 오래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살면서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엄마가 되는 삶을 상상해 본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상상 속 옆자리에 늘 같은 얼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닌 누구와도 가정을 꾸리는 게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나는 아내도 엄마도 아닌 채로 누군가의 생을 살고 있었다는 걸 지금에서야 느끼게 된 겁니다. 교직에 있을 땐 아이들의 엄마 같은 존재였고 조카들을 돌보면서는 언니의 빈자리를 대신했으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선 가족 모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필요로 했고 나는 항상 누군가에게 무언가가 되어주는 사람이었죠. 그런 삶이 참 바쁘고 때로는 뿌듯했지만 이렇게 누워있으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많은 역할 속에 진짜 나는 어디 있었을까? 나는 정말 내 삶의 주인이었을까? 아니면 늘 누군가의 기대를 메우기 위해 비워진 그릇 같았던 건 아닐까? 병원 창가에 앉아 이름 모를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내 마음도 그 소리처럼 어디론가 날아가려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또 그 사람 상민이가 있습니다. 그는 늘 내 마음의 귀퉁이에 아주 작고 단단하게 박혀 있었고 나는 한 번도 그걸 뽑아내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잊은 척했을 뿐입니다. 그의 가족이 생기고 그가 아빠가 되고 손주의 사진을 보여주며 웃을 때도 나는 늘 같은 자리에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가려진 감정은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 믿으며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말하지 않았던 것들이 시간이 흐른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멀어져서 결국은 자신조차 삼켜버린다는 걸요.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를 다시 찾고 싶습니다. 사랑했던 여자, 사랑받고 싶었던 여자, 그리고 지금은 그 마음을 말할 수 있는 여자.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비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가 다녀간 다음 날부터 나는 노트를 꺼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나이에 편지를 쓰는 일이 이토록 두렵고 벅찬 감정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나는 매일 조금씩 적었습니다. 하루에 한 줄, 어쩌면 한 단어. 쓰다가 멈추고 또 펜을 들었다가 다시 덮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무 늦은 게 아닐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상민아, 나는 늘 너의 곁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너의 마음 안에 들어간 적은 없었어. 그 문장을 쓰고 나서 나는 오래도록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눈 감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건 언제나 어려운 일이지만 그 마음을 수십 년간 혼자만 품고 있었다는 건 참 고된 일이더군요. 편지 속에서는 나는 조금 더 솔직해졌습니다. 그때 웃으며 축하해 주던 내 모습이 얼마나 아프고 거짓이었는지, 그가 힘들다고 털어놓던 밤이면 나도 몰래 따라 울었는지 그 모든 시간을 나는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내가 아빠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참 이상했어. 기쁘기도 했고 한편으론 내가 영영 내 인생의 바깥이 되었구나 싶어서. 사랑은 때로 욕심 없이 바라보는 것이라지만 그게 정말 가능했을까요? 나는 욕심내지 않은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너무 많은 걸 바라던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번 내가 나를 바라봐 주길. 단 한 번 내게 기대와 위로를 청하길. 그런 순간들이 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나는 늘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쓰다 보면 마음이 잔잔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너무 서러워져 펜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엔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왜 이제야 이런 감정을 정리하고 있느냐고. 왜 진작에 한마디도 꺼내보지 못했느냐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이라도 쓰고 있다는 건 그것만으로도 내게는 작은 구원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거. 편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장면까지 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편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살아있음의 선언이니까요. 그는 정말로 다시 왔습니다. 내가 편지를 쓰기 시작한 지 닷새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잔잔히 내렸고 병원 창밖으로 빗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걸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무렵이었죠. 문이 조용히 열렸고 그가 우산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조금 놀랐습니다. 지난번엔 예고도 없이 왔지만 이번엔 미리 문자라도 주겠거니 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으면 그냥 같이 있어도 되겠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다시 조용한 시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낯설 만큼 편안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잔 꺼내 내밀었습니다. 종이컵에서 김이 올라왔고 그 따뜻함이 손끝을 타고 천천히 가슴속까지 번져갔습니다. 나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날 줬던 노트 나 아직도 읽고 있어. 그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젊은 시절 우리가 나누었던 그 애매한 경계의 기운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 너의 말이 너무 조용해서 놀랐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 줄은 몰랐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으니까. 말하면 너를 잃을까봐. 그 말에 그는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은 고요했고 창밖에 내리는 비소리만 두 사람 사이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야, 나도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그땐 왜 그렇게 무뎠는지 모르겠다. 너를 좋아했었는지도 몰라. 그 말은 내 심장을 덜컥 쥐고 흔드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곧 그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좋아했었는지도 몰라. 그건 과거형이고 불확실한 감정이며 지나간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정리하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담담한 얼굴로 말했죠. 지금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놓인다. 그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같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서로에 대한 오래된 이해와 이제는 마주할 수 있게 된 감정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품고 살아온 나 자신에 대한 인정이라는 걸요. 지금이라도 괜찮다고, 그 마음은 헛되지 않았다고 누군가 말해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 말이 비록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나도 너를 사랑했어는 아닐지라도 그가 내 앞에 와 주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녀간 다음 날 간호사가 내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따님이 두고 가셨어요. 오늘 오전에 다녀가셨거든요. 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내게 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름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수진. 내 조카 딸이었습니다. 언니의 딸이자 내게는 거의 딸처럼 자라준 아이.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손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이모, 병원에서 이모 얼굴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예전엔 그렇게 단단해 보이던 사람이 이젠 조금만 말해도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어릴 때 저는 이모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사는 것도 두렵지 않아 보였고 학생들한테 늘 존경받는 모습도, 집안 어른들 앞에서 당당하게 의견 내던 모습도.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게 다 이모 혼자 감당한 외로움이었겠구나 싶어요. 아무도 그걸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해요. 이모, 제가 이모 딸은 아니지만 마음만은 늘 딸처럼 옆에 있을게요. 혹시 이모가 무서워질 때, 너무 힘들어질 때 제게 말해주세요. 이모를 혼자 두지 않을게요. 나는 그 편지를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평생 감춰온 것들을 어디선가 다 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애써 강한 척했던 것, 모두 괜찮은 척했던 것, 누군가의 이모이자 엄마 같은 존재로 버텨왔던 것, 그 모든 것을 그 아이는 기억하고 느끼고 이해했던 겁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가 혼자가 아니었음을 진심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사랑받고 싶다는 말을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왠지 약해 보이는 말 같았고 어딘가 구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가장 자연스럽고도 용기 있는 고백이라는 걸요. 나는 수진에게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조심스러운 글씨로 내가 지금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한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내가 있어서 덜 외롭다. 정말 고맙다, 수진아.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풀어졌습니다. 이 사랑이 비록 그 사람 하나만을 향해 있었던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내 곁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 번째로 찾아온 건 편지를 읽은 다음 주의 토요일이었습니다. 이번엔 그의 손에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고 나는 무심코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이거 그냥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그는 그렇게 말하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조금은 빛바랜 엽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그가 있었고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주 따뜻하고 다정하게. 그녀의 이름은 지은이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었지만 그 사람의 말 속에서 자주 들었던 이름이니까요. 지은이는 5년 전에 먼저 갔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가 슬픔을 꾹꾹 눌러가며 꺼낸 이야기였기에 그저 침묵으로 함께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어. 근데 마지막까지 날 걱정하더라. 당신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 그러더라고. 그 말에 나는 마음 한쪽이 저릿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어떻게 사는 게 맞는지도 몰랐어.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더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대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나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내 쪽을 조심스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나더라. 이상하게 자꾸 내가 보고 싶더라. 그 말은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의 어디쯤을 툭 건드렸습니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민아, 우린 늘 그랬지. 항상 보고 싶은데 말은 못하는 사람이었잖아.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안에는 수십 년간의 후회와 어쩌면 아주 작은 용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과거를 마주한 채 진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함께 있었던 시간은 더 이상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 손을 잡지 않았고 나는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서로를 향해 아주 천천히 작은 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몸이 무거웠습니다. 밤새 열이 오르고 식사도 제대로 삼키기 어려웠죠. 의사 선생님은 컨디션이 나빠졌으니 당분간 면회를 줄이자고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쩐지 조급함 같은 게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대로 말하지 못한 채 끝이 오는 건 아닐까? 나는 이불을 덮고 누워 창밖 어둠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몰래 왔지. 그는 장난스런 말투로 웃었지만 그 눈빛은 다 알고 있다는 듯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는 조그마한 보온 도시락을 꺼내 작은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너 이거 좋아했잖아. 콩나물밥에 달걀 프라이 얹은 거. 그 순간 나는 울 뻔했습니다. 수십 년 전 시험이 끝난 날. 그가 사주던 분식집 메뉴였습니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나는 나직이 말했고 그는 당연하지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숟가락질 몇 번에 숨이 가빠졌지만 그 순간은 오롯이 함께라는 감정 하나로 채워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가 말했다. 윤희야, 너 무서워?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젠 안 무서워. 말했으니까. 그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뭘 말했는데? 나는 천천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를 사랑했다는 거. 아니,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 말은 마치 내가 평생 참았던 숨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놀란 얼굴이었지만 곧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고마워. 윤희야,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나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도서관 계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내 손을 잡았고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순간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 몸은 점점 더 느려졌습니다. 작은 숨에도 기운이 빠졌고 노트를 들 힘조차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말했으니까. 내가 그를 사랑했었다고.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이 남아있다고. 그 고백은 어쩌면 너무 늦은 말일지도 몰랐지만 그 말 하나로 나는 나 자신을 다시 품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가지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이라는 걸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 겁니다. 나는 더는 그의 곁에 있고 싶다는 바람을 품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내 마음이 그를 품었던 시간들을 아프지 않게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는 지금도 가끔 병실에 와서 말없이 앉아 있다가 갑니다. 꽃 한 송이를 놓고 귤 몇 개를 두고 잘 자라는 한마디를 남기고요. 나는 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이뤄지지 못했지만 결코 외면하지도 않았던 관계였다는 걸요. 사랑은 그저 말로 다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말하지 않았기에 더 오래 가슴에 남는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 인생은 그 사람을 향해 있었고 나는 평생 그 감정을 데리고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고백은 내 마지막 시간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따뜻한 담요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마지막으로 써 내려간 편지를 그 사람 손에 전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세상에 남긴 가장 진심 어린 한 장의 기록으로 그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상민아, 우리는 결국 사랑이었어. 말은 늦었지만 마음은 처음부터 너였어. 그녀가 떠난 지 어느덧 4계절이 지났습니다. 병실에 함께 앉아 나눈 마지막 식사, 봉투에 담긴 마지막 고백, 그녀의 침묵 속에 남겨졌던 따뜻한 숨결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봄이 오면 나는 그녀가 좋아하던 진달래를 찾아 나섭니다. 작은 꽃 한 송이를 들고 그녀의 묘 앞에 앉아 그녀가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어 읽습니다. 편지에는 그녀의 이름도 내 이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름보다도 선명한 마음이 적혀 있습니다. 너는 내 청춘이었고 지금은 내 평온이야.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해. 그래도 꼭 전하고 싶었어. 나는 너를 사랑했어.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나는 처음으로 사랑을 후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시간들을 비로소 품어주는 건 이런 진심이었으니까요. 사랑이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마음을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완성되는 것 아닐까요? 사랑에는 타이밍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랑은 끝내 말하지 못했기에 더 오래 가슴에 남기도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 용기를 내어 고백해 보세요. 어쩌면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안아줄 수 있으니까요.